어,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면 지금 스마트폰이 최대 파일로 저장했다고 새로 저장한다고 하네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 녹화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12시에도 유지됐던 콜수가 이 윤창호법이 6월 25일 날 발의되고 나서 12시가 되기 전이면은 기존의 12시에 100콜을 유지했다면은 전북이 평일날 100콜이나 이제 예를 들어 100콜을 유지했다면 전북이 유지했다면 12시가 되기 한 10분 20분 정도부터는 제 앱상으로는 거의 반 이상, 심하게는 70%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콜수가. 그 말인즉슨 이게 하루가 그랬다면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치부하고 말겠지만, 물론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아무래도 이제 주말 개념이고 일요일날 쉬니까 그때 콜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유지되죠. 딱 그 시행되기 전에 주말보다는 적지만, 근데 평일날 이 콜수가 반절 이상은 장담하건대 반절 이상은 줄었습니다. 어, 음, 그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뉴스에서 한 번쯤 그냥 뉴스나 아니면 시사 어디에서 좀 다룰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딱 하나 나오는 건 맞습니다. 대리운전 임창호법이 2월 25일 날 시행되고 나서 어, 아침에 대리가 20%로 늘었다. 며칠 되고 나서. 근데 저는 그게 어디를 기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20%가 늘었다는 것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어, 물론 수도권이겠죠. 수도권인데 그건 수도권만 우리나라에 대리기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수도권 기준 늘었다는 건데, 저희 지방 쪽 지방은 아닙니다. 저희 지방은 그때 카카오 대리를 말했던 것 같은데, 지방 저 같은 경우도 카카오 대리 쓰지 않습니다. 지방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오히려 새벽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4시 3시에서 4시 사이에 익산에 넘어오지 못하면은 10번 중에 8번은 전주나 분산에서 첫 버스를 타고 와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2시, 그러니까 3시 넘어서까지 익산에 오지 않으면은 익산에 넘어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 정도로 콜수가 줄었습니다. 12시 되기 전이면 기존의 콜수가 만약에 150개가 나왔다. 조금 콜수가 좀 많이 나와서 150개가 나왔는데 12시 딱 되려고 하는 찰나면 콜수가 어느 순간 50개, 60개 그렇게 됩니다. 전북 이제 저희 이 앱은 전북 연합이니까 50개 그렇게 됩니다. 음, 다 날라가 버린 거죠, 콜이. 어, 손님들 다 뭡니까? 그 말씀은 손님들께서, 그러니까 술을 드신 손님들께서 이전에는 1시 2시까지 드시는 거를 이제는 안 드시고 그냥 일찍 드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노파심이 있겠죠. 이제 그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2달 동안 특별 단속을 하고 아침에 또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어플로도 저도 이제 익산에 못 돌아올 때 전주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앱이 있습니다. 보면은 전주 같은 경우도 그때 보면은 한 2곳 정도는 아침에 이렇게 단속을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오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다고 했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단속도 한다니까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손님분들께서 이제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술 마시는 주류 문화가 이제 많이 바뀌어졌다. 새벽 시간으로 서양처럼 좀 많이 바뀌어졌다라고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심스러우신 분들 이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제가 나름대로 좀 측정을 해봤는데, 제 생각으로 12시 넘어서까지 이제 맥주나 소주를 드시거나 이제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가도 문제고, 성별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체질도 문제고. 근데 보통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알코올 해소 능력이 조금 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알코올 해소 능력이 강해도 제가 봤을 때는 12시 넘어서까지 술을 드신다 치면은 이제 술을 한 잔 드셨냐, 두 잔 드셨냐 차원이 아니고 그 정도면 뭐 이제 모르겠죠. 근데 12시 넘어서까지 뭐 한 두세 병 그렇게 드셨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근하는데 단속에 있어서 더더더를 부르셨다 하면은 0.03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100%라고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그 체질, 몸무게, 알코올 해소 능력, 간 해독 능력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상당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0.05에서 0.03으로 내려놓은 거죠. 경배나 정지가요. 0.05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항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손님분들께서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 하니까 이 문화는 원래 솔직히 문화 이렇게 서서히 바뀌는 거죠. 문화가 막 하루 이틀 안에 문화가 막술막 1시까지 먹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9시에 들어고 하루 이틀 사이에 문화가 바뀌었다고는 말 못하죠. 그렇죠. 문화는 이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서서히 바뀌거나 급변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문화가 바뀐 게 아니라고 보고 이 정책 법령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민들도 자각도 있겠죠. 이제 아무래도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어, 자각도 있고 시민 의식도 많이 좀 높아진 것도 있고 이제 또 법령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늦게까지 이렇게 마시면 나중에 아침에 출근할 때 단속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이제 어, 날아갈 수가 있죠. 심지어는 뭐 공무원이면은 뭐 공무원 행위까지도 당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러운 마음이 술 드시는 대부분, 그러니까 차를 갖고 출퇴근하시는 모든 분들 대부분 사이에 그런 마음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 시행되고 나서 1시, 2시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되던 꼴이 12시가 되기 전에는 반절로 뚝 떨어지고 거짓말 않습니다. 2시, 3시 평일 기준으로 2시 만약에 되잖아요. 진짜 전북 연합입니다. 이제 공유콜이라고 해갖고 콜이 위에 뜹니다. 전체 콜 전북 연합해서 몇 개가 뜨는 거. 2시, 3시 되면 정말 안 뜰 때는 전북이 조금 비도시화 됐다고 했죠. 예, 전주는 조금 강력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면은 이제 딱 콜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 지역에서가 쭉쭉쭉 위에서 이제 가까운 거리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게 나올 때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한 2시, 3시 되면은 전체 콜 전북 2, 30개 뜬다고 봅니다. 전북 2, 30개 한 해 딱. 한 개가 한 20개 뜨면 한 개는 한 14개 뜨고 이제 근데 그게 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지금 배차를 잡은 콜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분이라고 해야 하나? 근데 아무리 그 배차를 지금 다른 기사님들이 잡고 있다 해도 투잡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이미 들어가셨고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배차를 잡고 이제 손님 모십니다 해도 그게 콜수가 20개 심지어는 새벽 4시 되면은 어떨 때는 5개 6개 그렇게 나옵니다. 전북 연합해서 남는 거겠죠. 뭐 앱 3개 합쳐봤자 어쨌든 20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 해서 이제 새벽이겠죠. 근데 예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먹자골목 가면은 지금도 이제 군산으로 가면은 군산은 수성동, 나운동, 전주로 가면은 신도시, 신효자동이라고 하죠. 그 중화산동도 있고요. 전주 좀 있죠. 송선동도 있고요. 먹자골목. 익산은 부송동, 영등동, 이제 모현동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예전에는 3시, 4시가 돼도 아침 밝아와도 술집에 사람들이 술 먹고 있었습니다. 왜 해가 떴는데 문 열어놓고 음악은 나오고 해 떴는데 거기 조명 돌아가요. 왜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술 먹고 있었나? 24시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때는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요즘 젊은이들이죠.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날 새서 술 먹는 거죠. 대학생들이나 젊은 청년층. 저희 그렇게 먹으라면 죽습니다. 날 새서 먹으라면. 근데 그 이제 여튼 어디를 가든 이제 코를 잡으려면 이제 먹자골목을 이제 최우선으로 가까운 먹자골목 가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4시가 될 수도 있고 5시가 되고 6시가 되면은 여름에는 6시 뭐그쯤 되면은 날 박습니다. 날 박는데 건배 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디서 곡 소리가 들어옵니다. 바로 옆에가 뭐 주민 자치센터인데 거기가 화장실인 줄 알고 아침 6시에 거기다가 왁왁왁 오늘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 두 사람 저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때까지 그 아침 날쓸 때까지 드시고 거기서 막 죽겠다고 저기하고 나중에 쓰러져서 경찰 오고 경찰도 어떻게 처리를 못해가지고 구급차 오고 술을 마시는 건 좋은데 몸을 좀 이길 때까지만 드시지 쪽으로 안타까움보다 조금 웃음이 나옵니다. 젊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전에는 그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그 먹자골목을 유명 먹자골목을 가면은 아침까지 오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술을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에도. 근데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점적인 거는 그때까지 술 드시는 젊은 층은 거진 대부분이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먹자골목이기 때문에 항상 택시가 10대 이상은 심할 때는 20대 이상은 이렇게 줄 서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손님들 아침에 모셔고 태우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분들 차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콜수가 빠진 거는 그 12시 전에 빠진 거는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차를 가지고 와갖고 기존에는 막 2, 3시까지 드시던 분들이 12시 딱 되기 전에 1차로 끝내고 손님분들도 그러세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장님들도 이렇게 보시는데 회식을 아예 없앴다는 곳도 계시고 회식에도 그냥 1차만 하는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장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뭐 이거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저 인용을 하는 거는 그냥 말씀드린다고 인용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장님께서는 올해 뭐 법이 바뀌었답니다. 이 회식을 사장님이 오너가 하자고 하면은 그 회식도 근무 시간으로 들어가게끔 법이 뭐 개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근무 수당으로 넣어줘야 한다라고 이제 저 손님은 사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거짓말 하겠나 싶었는데 또 손님은 거기에 이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회식 시켜주는 거 월급으로 줄라니까 돈이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 보시는데 회식을 안 한답니다. 그것도 근무 시간으로 들어가서 직원들 월급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회식을 할 때가 있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직원들이 회식 자리를 연답니다. 오너는 회식 자리를 안 열고 직원들끼리 3, 4, 5 모여갖고 자리를 만들어서 회식을 한답니다. 그때 이제 오늘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해서 사장님 나오시죠? 라고 하면은 그 회식 자리는 근무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절대 회식 안 하고 직원들 회식을 하기를 바라면서 회식을 하기를 바라면서 회식 자리에 오라고 통화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신답니다. 돈은 과연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회식비는. 여튼 그걸로 인해서 뭐 근무 시간에 대한 회식 자리를 근무 시간으로 쳐서 더 줘야 할 임금은 없으니까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튼 회식 자리도 많이 줄고 아예 없앴다는 데도 있고 그냥 해도 간단하게 1차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이 이렇게 줄었는데 아, 윤차국법 시행으로 해서 이제 뭐 대리가 20% 늘었다는 거는 서울 얘기인 것 같고요. 수도권 얘기인 것 같고요. 여기가 폭삭입니다. 폭삭. 원래 새벽이면 폭삭인데 더 폭삭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그래도 뉴스나 어디서 좀 나올 듯
나와도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이라는 게 이제 좋기 위해서 시행한 거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만약에 있으면은 한번 좀 달아봐도 괜찮을 텐데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뉴스를 나오는 거를 제가 뉴스를 뭐 많이 보는 편이 아니라 아침에 잠깐 보지만은 나온 적을 거의 못 봤습니다. 뭐 대리콜만 늘었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익산에 못 돌아올 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버스 안에서 지역 신문 같은 거도 이렇게 보고, 뭐 윤창호법 시행 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그 지역 신문에서 이제 좀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저기 서울에 있는 수도권인데 일산인가 뭐 고양인가, 하여튼 다 거의 대도시니까 거기도 이제 먹자골목이 이제 유명한 먹자골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사장님이신가 봅니다. 유명한 먹자골목 사장님이신데,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타격이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아무래도 예상하겠죠. 법이 이제 강화되고 손님들도 많이 의식이 좀 좋아지고 개선되고 하니까 그랬는데, 시행되고 나서 보니까 이 정도로 타격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즉슨 지금 윤창호법 시행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시 이전에 손님이 쭉 빠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리 콜수로 봐도 나온다고, 쭉 빠지는 게. 그러면은 이 윤창호법 시행으로 그 손님들이 빠지면은 대리기사도 물론 수입이 없겠지만은, 유명 먹자골목은 아침까지 새벽 장사까지 하는 먹자골목인데, 그분들이 원래 늦게까지 드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분들인데, 아르바이트까지 다 쓰면서 새벽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 12시가 딱 되면은 되기 전에 그냥 자리가 텅 비어버린답니다. 진짜 유명한 곳은 그렇게 크게 안 받겠죠. 뭐 유명한 곳은 진짜 이름난 곳은 뭐 많겠죠. 근데 모든 업소가 다 유명하지는 않잖아요. 이 12시가 되면 손님이 쭉 빠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신문에서 제가 본 겁니다. 타격이 이 정도 있을 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12시가 넘어서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를 쓰기도 겁나게 손님들이 나가신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2시 딱 하면은 손님 나간과 동시에 아르바이트생도 보낸답니다. 그 인건비가 안 나오는가 봐요. 새벽쯤 이제 하시는 동안. 그래가지고 그냥 부부가 그냥 오픈 이제 문을 이제 예전보다 좀 일찍 닫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문 닫을 때까지 부부가 직접 운영하고 문을 딱 이제 걸러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게들이 제가 알기로는 손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쪽 저쪽 이렇게 좀 알아보고 하면은 그런 가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부분들이 바로 소상공인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기 건물을 갖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 건물이니까 뭐 임대료 나갈 필요 없고 큰 적이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할 때 대부분 그 건물을 임대해서 이제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고 한 달에 이제 돈 몇백만 원씩, 크게는 몇천만 원씩 월세를 내가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장사가 손님이 줄어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을 보면은, 대기업은 어쨌든 살아남는 건 대기업입니다. 정말 살려야 할 게 중소상인, 소상공인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국민이죠. 소상공인도요. 가게죠. 뭐 그냥 업소를 운영하니까 사장님 하지만, 그분들 뭐 월세하고 직원들 뭐 월급 나가고, 그리고 뭐 전기세 나가고 세금 나가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한 달에 지금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계약 기간이 있는데 업소를 접어버리면은
그 계약 기간 동안 걸었던 보증금이 월세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마지못해 문을 열고 적자나 면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유명한 먹자골목인데 폐점한 가게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뭐 이게 다 모두 다 이게 뭐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정, 지금 정권이 바뀐 이제 때인데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기존부터 경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 경기가 계속 좋아질 전망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이게 우리나라는 뭐 경기가 좋아져야 하려면은 뭐 자원이라도 풍부해야 하는데 어, 사회는 계속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출산을 안 하고 우리가 가진 재산이라고 하자면 인력, 두뇌, 지식 재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도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 보시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계속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이 법이 이렇게 윤차고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한두 명이면은 뭐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지만 전국으로 따지면 소상공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삶의 생활의 안정을 잃어버리면은 뭐 바로 이제 국민에게도 이제 다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택시기사님들 제가 딱 보니까 택시기사님하고 대리기사하고 조금 같이 움직입니다. 수입이 조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뭐 어느 정도 일치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리가 이렇게 좀 많은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 딱 이제 희한합니다. 이게 원래 대리가 없는 요일인데 대리가 좀 많은 요일이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데도. 그런 날이 있는데 그런 때 이제 제가 이제 택시를 나중에 꼭 타야 할 경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택시를 타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있는 건 아니고 한 뭐 이틀에 한 번, 어쨌든 하루에 많으면 두 번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을 적게 해서 이제 기본 요금 나올 정도의 거리겠죠. 타산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손님 모시고 이제 수술 빼고 거기에서 이제 남는 돈까지 계산해서 그래도 남겠다 싶으면 택시를 타는 건데 무작정 타는 거 아닙니다. 꼭 택시를 탈 때가 있는데 택시를 타면서 이제 이동하는 동안 이 택시 기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희한하게 대리가 콜이 많은 때, 그러니까 대리 기사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콜이 많은 때는 택시 기사님들도 손님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없어요. 그날 일하면은 이러다 굶어 죽겠다 라고 생각하는 날은 택시 기사님도 손님이 없답니다. 택시 기사가 원래 이제 기사님들이 원래 먹거리 그쪽에서는 바로 이제 이 택시 기사님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손님을 태우면은 뒤에서 쭉 기다리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전주 이제 조금 큰 곳은 한 15대, 16대 서 있는데 군산 같은 곳은 한 10대, 8대 있을 곳이 지금은 한 20대 가까이 서 있어요. 손님 못 태운다는 얘기죠. 빨리빨리 태워가지고 이제 모시고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자기 저기를 잡아야 하는데 손님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근데 딱 하나는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대리기사 수입이 있는 날은 택시도 손님이 많다. 그거는 제가 부인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가 좀 힘들어집니다. 아까 비를 감수하고라도 우산을 받으며 옷이 젖어도 비를 감수하고라도 대리운전을 할 거면 킥보드 기사님들 들어가는 거 제외하면 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대리기사님도 뛰는 만큼 수익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콜은 늡니다. 비가 오면은 비가 어느 정도 와서 이제
킥보드 기사님이나 투잡하시는 분들 내일을 기약하자라고 하고 들어가시면은 당연히 대리기사가 그만큼 콜을 안 잡으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안 잡으니까 콜이 막 배 이상 뛰죠. 근데 콜수는 늘어났는데 이 콜이 바로 제 근처에 이렇게 뜨면은 행운이죠. 늘어나니까 또 그렇게 뜰 수도 있고요. 자주 뜨고요. 자신이 그 근처 먹거리 먹자 골목에 가 있으니까. 근데 가 있는데도 희한하게 딱 제가 만약에 군산에 있다면 익산 가는 것이 떴는데 그것이 1.5km라고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아니면은 익산을 갈 수가 없다. 근데 군산에서도 이 시간이면은 더 이상 시내권을 탈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1.5km면 할증부터도 택시비 되고, 저는 택시 기사님들한테 무조건 4,000반 예를 들어서 4,500원이 나오든 5,300원이 나오든 그게 나오면 저는 딱 그냥 1,000원 단위로 잘라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이 대리 기사를 하게 됨으로써 이 손님들을 이렇게 접함으로 인해서 이게 손님들한테 배운 겁니다. 이게 상당히 괜찮은 매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운전이라는 일이 기사를 함으로써 대리 기사를 함으로써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운전이 그거는 모든 운송을 하는 기사님들에게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5,300원이 나오면은 잔돈은 갖고 다니지만은 그 100원짜리 어떻게 이게 주머니에 못 넣습니다. 책가방 그 안경집 거기다 넣는데 그냥 그거 그냥 놔두고 5,300원 나오면 2,000원 딱 드리면서 돈 많이 버세요 라고 압니다. 제가 대리기사인지. 그분들도 이제 손님을 대하는데 대리기사 한두 번 태워봤겠습니까? 그러면은 알아서 이제 잘 빨리 줍니다. 그분들 5,300원 나오면 이렇게 딱 6,000원 있으면은 6,000원 딱 드리면서 돈 많이 버세요 라고 하고 이제 갑니다. 사장님 좋아하시죠? 기사님. 예 라고. 그죠? 그분들도 돈 100원이 200원이 가까운 적인데요. 가치를 알잖아요. 돈의 가치를. 그러니까 저도 손님들한테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받는 경우가 많았고 하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익산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익산 가지 못하면은 거기서 정말 데리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PC방이라도 가서 유튜브를 보던가 인터넷 서핑을 하던가 좋아하지 않는 게임을 하던가 게임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 게임방에 다 2시간 있는다고 치면 2, 3, 4는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익산에 못 갔으니까 군산에서 우선 군산 터미널로 가서 군산 직행을 타면은 버스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군산에서 저쪽 군산에서 익산 가는 쪽에 대야라고 있어요. 아주촌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조금 대야면이죠. 거기로 가는 시내버스를 탑니다. 거기서 타면은 대야면에서 그 익산 가는 걸 타면은 군산 터미널에서 익산 가는 똑같은 경유해서 가는 차입니다. 군산 터미널에서 그 직행버스가 대야를 거쳐서 익산으로 가는 건데 거기서 대야에서 타게 되면은 조금 쌉니다. 몇백 원 더. 사람이 알뜰해집니다. 대리기사면. 그리고 나서 이거 우선 차를 2번 타는 거죠. 군산에서 대야 가는 거 시내버스를 한번 타고 대야터미널에서 익산 가는 거 직행버스를 한번 타고 그죠? 그리고 익산 터미널에서 제가 놓은 차 위치가 매번 그곳이라면은 터미널에서 바로 갈 수 있는 104번 차를 타게 되면은 이제 저의 그 똥차지만 저의 그 또 밥벌이를 해준 차가 딱 저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돼서 버스를 3번 타게 되는 경우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환승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택시를 안 탔다면은 PC방에 있으면 PC방에서 뭘 하든 2시간 정도 있어야죠. 그리고 밥은 안 먹어요. 저는 밥은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온몸이 지금 망가질 것 같아요. 그 커피를 좀 많이 마십니다. 전 긴장하면 잠을 그렇게 안 자는 편인데 혹시나 날을 새서 일하니까 혹시라도 이 잠을
졸음을 잘까봐 캔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그러니까 많게는 한 3개 정도 마십니다. 편의점 가면은 이제 딱 1,000원짜리 있거든요. 그냥 뭐 100원 더 안 내도 뭐 1,100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뭐 100원 더 안 내도 그냥 딱 1,000원만 주고 바쁘니까 언제 코를 뜰지 모르니까 그냥 1,000원만 주고 바로 뭐 마실 수 있는 그때 딱 코 떴다. 어, 샀는데 1,000원을 주고 샀는데 목은 마른데 코 떴다. 배차 받았다. 캔 당연히 이제 가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방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제를 하고 하는데 보통 하루에 캔커피를 3개 정도를 먹습니다. 우리 우리 두부를 어머니한테 맡기기 전에 마트에서 담배하고 캔커피 하나 사서 마시고 이제 대기하면서 이제 중간에 일하면서 이제 한번 먹고 PC방에 있을 시간이 만약에 정말 코리에 안 떠서 더 이상 길거리에서 못 있겠다 싶으면 PC방에 있을 때 갈증 나면은 PC방 안에서 커피 1,000원짜리 캔커피 요즘 뭐 음식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안에서 뭐 음식 해주더라고요. 주방장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거 거의 팝니다. 거기 안 사 먹습니다. 비싸서. 예, 돈 100원이 아까운데 어떻게 사 먹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그러니까 먹는 거는 일하는 동안 가장 그러니까 오래 한다면은 6시부터 아침 9시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장장 15시간 되나요? 그때까지 제가 유일하게 먹는 거는 빵 조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커피만 마시면은 캔커피 3개 먹습니다. 몸을 삭겠습니다. 담배는 더 늘었습니다. 담배는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손님 한번 딱 모시고 나면은 그에 대한 뭐 보답, 저에 대한 보상 차원이지 담배를 한 대 피면은 그러면서 이제 딱 걸으면은 맛이 좋습니다. 담배를 그렇게 많이 안 피우는데 하루에 한 갑을 필 정도로 이거 손님을 많이 모셔도 안 되겠습니다. 손님 많이 모시면 모실 때마다 담배 핍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더 핍니다. 담배 피지. 밥은 하루에 한 끼 먹지. 캔커피는 3개 먹지. 뜬 눈으로 15시간 오래면 그 정도로 서 있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뼈 삭는다고요. 건강을 잘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PC방에서 있는 시간 그리고 또 버스를 통해서 버스를 한 번, 두 번, 3번 타면은 환승까지 한다 해도 거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택시비 이상 택시를 통해서 택시비를 내고 군산에서 익선 가는 게 2만 원이면은 20% 떼면은 16,000원을 제가 갖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16,000원을 갖고 택시 기사님이 만약에 심야니까 할증이 붙으면 5천 얼마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5천 얼마 너무 많이 나오면 안 잡습니다. 길이 한 1.5km, 2km, 뭐 3km인데도 쭉쭉 뚫리면은 티맵이 알아서 얼마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 그걸 봅니다. 그럼 그 정도 나옵니다. 5천 얼마 나오면은 2만 원 받은 거에서 4,000원 수수료 나가고 그리고 6,000원은 5천 얼마 나온다면 이제 택시 기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돈 많이 버세요 라고는 예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하면은 6,000원 딱 드리면은 저한테 남는 거 10,000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손님을 모시고 익선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손님이 이제 제 차가 있는 그 주변에 가는지 아니면은 정방대방에 있는 동으로 갈지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여튼 익선까지 왔으니까 제가 뭐 PC방 갈 일이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제가 차 있는 근처 거긴 또 도착지가 보통 그쪽이 좀 많아요. 거기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대부분 보면 대부분은 아닌데 군산 전주 손님은 익산을 오시면은 그쪽 부분에 대부분 오세요. 저는 1.5km, 2km, 3km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으면 3km도 충분히 걷습니다. 그렇게 걷는 것도 다리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갈 거예요. 근데 뭐 시간 남겠다. 여기서 택시 탄다는 생각은 엄두도 못 내죠 이제. 돈이 이미 익산에 오려고 택시 하나 잡아가지고 기사님한테 6,000원까지 한 500원 거슬려 받아도 되는데 그것까지 드리면서 왔는데 10,000원이라도 가져야죠. 그래서 또 택시 타고 제가 있는 차로 어떻게 이동합니까? 무조건 걷습니다. 한 3km 돼도 그냥 제 차 있는 데로 걷습니다. 어차피 그때는 이제 콜이 없으니까 딱 도착합니다. 그렇게 되면 2만원에서 수수료 4,000원 빼고 택시기사님 6,000원 빼고 그래도 10,000원이라도 저 갖지 않습니까?
버스비 안 들이고 PC방비 안 들이고 PC방에서 캔커피 안 먹어서 뼈 덜 샀고 PC방 흡연구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담배 덜 피니까 뼈 조금 덜 샀고 그래서 또 덜 샀고 아무튼 뭔가 뭐 정신건강에 뭐더 좋은 건 좋았지 나쁜 점은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택시를 무조건 타야 할 때입니다. 이게 시간대를 잘 봐야 하고 정말 운 좋으면 뭐 진짜 운 좋을 때는 막 5시, 6시 느낌 괜찮은데? 라고 했을 때 머피의 법칙이죠. 오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5시, 6시까지 기다립니다. 첫 버스가 이미 갔는데 익산으로 가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 개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시간만 쭉 내고 PC방비만 더 내고 퇴근은 더 늘어집니다. 첫 차는 이미 가고 배차 시간이 다가오면 다른 차, 그 다음 차 타가지고 익산 오면 이제 9시가 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진짜 머피의 법칙이 여러 가지에서 작용한다는 게 희한하게 없을 것 같아. 4시 이후에는 없을 것 같아. 오늘 이 콜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정말 없을 것 같아. 이제 여기서는 익산 갈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한 3시, 4시 정도에, 어, 3시, 4시 정도에 딱, 어떻게 그냥, 어, 택시를 타고 그냥, 한 5, 6천원 내버린다 생각하고, 내버린다는 아니죠. 택시 기사님이 이제 버는 거죠. 그리고 뭐 4천원 수수료 드리고, 대리기사 회사에 나가죠. 그리고 한 돈 많은 갖는다 생각으로 더 이상 대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3시, 4시 정도에 택시를 타고 그렇게 이동해서 익산에 딱 오지 않습니까? 뚫립니다. 4시, 5시, 5시. 군산에서 익산 25,000원. 딴 때는 원래 2만원인데 2만원? 그때는 2만원이 아닙니다. 대리기사들 그때까지 일하는 기사님들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콜을 눌러도 기사님이 있어야 손님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안 온다고 또 콜센터에 저기 하면 콜센터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사님이 없으니까 좀 올려보시죠 라고 하는데 시외 구간은 1,000원, 2,000원 그렇게 안 올립니다. 보통 이렇게 5,000원 단위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없을 것 같아서 익산 왔는데 와서 보니까 딱 군산 익산 25,000원에 뜨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제가 그 아쉬움을 조금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인내력이거든요. 이런 것도 견뎌내는 것도 아깝다. 그러면 아깝다 생각하면은 한도 없이 아깝습니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오늘은 이게 내 운이다. 내일을 기약하자라고 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내 마인드를 이렇게 밝게 비추는 데도 더 좋습니다. 아깝다 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사람이 나중에 사고도 날 수가 있고 더 볼 수 있는 것도 더 보지 못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털어버릴 수 있는 건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매출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걸 못하고 막 1시간, 2시간 좀만 더 있었으면 거기서 어쩔 때는 3만원까지 오릅니다. 아침 막 7시 그때는 이제 진짜 대리기사 없죠. 원래 2만원짜리인데 대리기사 없으니까 25,000원 올려도 없으니까 3만원 오르잖아요. 7시에 희한하게 대리기사가 콜 잡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콜이 없어지잖아요. 그 콜 안 잡은 거 콜 낮에 내내 떠 있습니다. 잡을 때까지. 근데 콜이 없었어요. 25,000원에는 6시에도 6시 7시 사이에 안 잡는 25,000원에 안 잡는 게 2만원이었는데 3만원 뜨잖아요. 바로 없어집니다. 이제 2인 1조나 되겠죠. 그때까지 일하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이 그래도 2만원 받는 것보다 이제 많이 버니까요.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리 운전은 뭐 거진 50%가 조금 과장된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 현직에 계시는 대리기사님들께서 투잡을 하시는 분들 조금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투잡 하시는 분들은 한참 피크 시간대에만 이제 딱 이제 바삐바삐 움직이시고 이제 그때 빠르빠르하고 이제 경력도 있으셔갖고 그때 팍 이제
몰아쳐서 이제 뛰시고 나중에 들어가시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차원에서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거나 2인 1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점, 장점인데 2인 1조 나중에 설명드리고, 혼자서 뚜벅이로라도 아니면 키보드를 이용해서라도 전업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수익 구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그 정산된 거를 보여주는 거, 4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벌 수 있습니다. 그게 전혀 벌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계산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5단계가 있다면, 대리기사의 길이 가는데 그분들은 거진 5단계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키보드를 타든 안 타든 처음부터 이제 아기가 맨 처음에 걸음을 걷고 기고, 그 다음에 걸음을 걷고, 그 다음에 뛰고, 그 다음에 뭐 그릇을 깨고 장난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이제 완전한 이렇게 성년체로 이제 되듯이, 그런 분들은 그런 걸음마 단계, 기어다니는 단계를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거기서 시행착오도 다 겪으셨고요. 그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튜브를 본다는 거는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유튜브를 보는 건데, 이 말로 하는 거하고 직접 겪어보는 것도 천지 차이예요. 물론 유튜브 붐으로 인해서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거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는 이 수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 자체가 운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손님을 대해야 하고, 어, 신호도 잘 봐야 하고, 단속 카메라 새로 설치된 것도 확인해야 하고. 설치됐습니다. 군산도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 전북은 그 박스라고 하죠. 원래 전북은 신호등이 있으면 가로 이제 가속 신호 카메라가 이렇게 신호등을 기준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높게 해갖고 위에서 이렇게 찍게 되어 있습니다. 전북은.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한두 달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티맵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티맵은 어떻게 약간 자동 업데이트가 되게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말하지도 않는 무슨 가속 카메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전용 이제 달리는 구간은 이제 알죠. 시내 구간은 헷갈리니까 이거 있는가 없는가는 이제 다 정확히 모르지만, 달리는 구간, 그러니까 시외로 빠져서 달리는 구간은 대충 이제 알죠. 그러니까 가속 카메라가 없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익산에서 군산으로 들어가는 이제 초입, 거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쭉 꺾어서 커브를 돌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이제 군산인데, 거기가 원래 가속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거기가 보면은 군산 같은 경우는 시속 이제 좀 다른데 90 정도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익산에서 전주 갈 때 전용도로 구간은 한 90 제한 속도가 그 정도 됩니다. 밤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누가 90 그거 지키면서 다니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대리운전 기사를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도 90이면 한 100, 110 그렇게 밟고 가십니다. 가시다가 이제 아시죠? 단속 카메라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속도를 줄이죠. 저는 그렇게 과속을 하는 편이 아닌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가속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많이 밟아야 120 정도를 거좀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20으로 보면 됩니다. 티맥 기준입니다. 계기판은 그러니까 자동차 계기판은 보통 티맥이 정확합니다. 계기판 보통 10 이상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속 카메라가 단속 기준이 90이라고 했을 때, 이 계기판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100으로 달렸다. 100으로 달렸는데 가속 카메라가 90이다 라고 하면 이 차가 단속에 잡혀야 하잖아요. 90으로 달렸는데 계기판 100이었잖아요. 근데 10의 갭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차마다. 왜냐면은 모든 차들의 계기판들이 다
이 통일적이지는 통일적이지 않잖아요. 이걸 아무리 규격화했다 해도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계기판을 원래 정확히 50으로 달려도 계기판을 한 58, 60 나오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가속을 해도, 그러니까 한 90인데 뭐 98, 그 정도 하면은 단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맵 기준으로 전 T맵은 정확합니다. T맵은 딱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T맵하고 계기판하고 보통 보면은 시속 차이가 한 10km 정도, 많이는 그 정도 납니다. 적게는 8, 7km. 이 T맵이 정확한데 T맵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제 T맵을 딱 이제 끼고 가면은 저는 거진 100, T맵 기준으로 120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150까지 밟는 경우가 여태까지 몇 번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가속 시외구간, 특히 시외구간이기 때문에 그 가속을 더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제 원하실 때 젊은 혈기가 있으니까 군산 이제 목작골목에서 마음껏 드시고 전주 더 큰 방역으로 간다고 손님 잡았는데 젊은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딱 SUV 딱 이제 모시고 근데 딱 있다가 전주로 가신다고, 이제 전주 저기 이제 신시가지, 최대 신시가지로 가주라고 딱 내빌키고 그럽니다. 젊은 기사님, 최대한의 속도로 실력을 발휘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술 취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이더가 돼야 합니다. 그때는 손님의 말이 왕입니다. 원래 그렇게 안 달리는데 최대한의 속도로 기사님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제가 실력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고는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